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시간은 일반인의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자년 정해월 임술일 신해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한눈에 봐도 수가 아주 태왕합니다. 해월에 자년에 해시에 그리고 임수일간이고 그래서 수가 아주 태왕합니다. 사주에 수가 태왕하면은 수 반대에 있는 화오행을 찾습니다. 사주의 정화가 술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술토는 술해자로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정화와 서로 천지를 관통하고 있어 화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용신은 토와 겸용신이 되고 화용신을 생해주는 목은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토용신을 보호하는 금은 이 사주의 한신이 됩니다. 한신은 수를 생하면은 마이너스 한신이고 목을 극하면은 플러스 한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수는 화용신을 극하는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주가 해월에 임수인이 매우 신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일 처리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수의 특징은 임기응변에 매우 능합니다. 물의 속성 자체가 유연성이 좋고 처세술이 좋은 것입니다. 물이 매우 태왕하니 매우 깊고 깊어 클레모린에 가까운 스타일입니다. 이 사주에는 목오행이 없습니다. 목은 사주의 추진력을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추진력이 좀 부족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가 이렇게 태왕하면은 수는 춥고 어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태왕하면은 부정적 의미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모사꾼 이런 별명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주의 많은 오행은 단점으로도 작용하고 또한 장점으로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수가 가진 장점이라면은 아주 지혜롭고 명석하며 아주 정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요구하고 머리를 쓰는 그런 직업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한다면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수학, 컴퓨터 관련 공학 등이 잘 어울리는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정임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라는 재물과 여자와 또 전기, 전자 이런 계통에 매우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전기, 전자 관련 물건 제품에 많은 애착을 가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입합하여 목이라는 식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장모에 매우 신경을 쓰게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술해, 천라, 지망살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해는 화의 묘에 해당되고 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운기가 완전히 바닥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어물에 걸려 속수무척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해를 천라지망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묘절은 화용신을 묘절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술해를 충하는 진사운이 아주 매우 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술충 하는 경우에
용신의 뿌리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대흉 혹은 참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용신이고 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충으로 고지를 충하면은 첫째로 돈을 잃거나 두 번째로 돈과 사람을 잃거나 세 번째는 돈과 사람과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주의 술토는 용신의 뿌리이자 또 화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면은 이 화고장지에다가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여 토국수를 하여 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호는 쪽쪽이 부동산 투자하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처의 별이 용신에 해당되고 처의 자리도 용신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하여 처덕이 매우 많은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화개살이 임하는 경우에는 설령 이혼을 한다 하여도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강합니다. 다만 이 사주는 임술일주가 자축공망이고 수공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간인 임수가 공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간이 공망에 해당하면은 매우 고독하고 허망함을 자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간이 공망되면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인간관계의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간 공망의 사주는 활인업이나 종교업이나 역학득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주에 비겁이 태왕하면은 재를 두고 군비쟁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과 동료들의 사기나 거짓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격이 걸록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이나 부모의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결혼 후에 자수성가하는 그러한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가 이렇게 걸록격에 해당하면은 독립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걸록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걸록을 설해주는 갑을 병정 무기운이 천간으로 들어올 적에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로는 인묘, 사오, 술미, 축, 유, 금이 들어오는 경우에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과 불용을 통하여 원국과 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자, 기축, 대운은 수가 매우 태왕하기 때문에 기신운으로서 매우 어려웠을 적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토 역시 해자축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기신이 매우 발하여 수국화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22세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인대운에 임하면은 인목이 수를 설하여 목생활을 해주기 때문에 경인대운부터는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경인대운에 세운에서 갑이 투출되는 경우에는 갑경정의 조합을 이루면은 백갑인정으로서 화용신을 생하여 크게 발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경인대운부터는 재산 활동이 왕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묘대운은 금생수하여 흉한 듯 하나 묘는 해묘 목국을 이루어 목생화로 용신을 도우기 때문에 재산 정식 활동이 왕성해지는 좋은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대운에 이르면은 매우 흉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인신묘대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을 임진대운에서는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화용신인 수를 진술중하고 또 임수는 정화를 합거해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임수는 나 아닌 다른 내 지인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또한 정화는 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화는 술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진술충으로 인해서 정화의 뿌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암흑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던 사주입니다. 세상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자 처와 이혼을 하고 자신은 노숙자로 전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사대운 이후는 화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수는 정계충을 하여 수국화하기 때문에 흉하나 계사대운 후반부터는 화가 득세를 하기 때문에 용신이 살아남으로 해서 다시 회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크게 이익을 얻음으로 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 승승장구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갑오대운은 간목, 경금, 정화가 조화를 이룸으로 해서 백갑 인정으로 정화용신이 크게 발흥하고 정화는 오술화국에 뿌리를 내림으로 해서 다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주입니다. 오세훈의 돌풍이 허경영의 태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현 정치권은 너무 타락하여 자체 정화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답을 정치권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치권의 인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녹슨 철판에 녹을 닦아 내지 않고 페인트 칠을 하면 1년도 못 갑니다. 새로운 철판에 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3.3 정책이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중산주의를 열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자의 토론을 3자 구도에서 시작이 되면 언론은 허경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점투성이인 박영선과 오세훈의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허경영 후보의 틈새 전략과 골목 전법은 상대 후보를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허경영 후보의 활약은 시간 단위로 이목과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